정답. 네, 혜성 씨. 혹시 마마라고 불렸던 그거 아닌가요? 마마 호환? 마마? 옛날 어린아이들은 그쵸. 호환 마마를 잘 호환 무서워했으나 호환마마. 천연두? 혜성 씨. 정답입니다. 오. 정답은 바로 당시 조선에 창궐했던 천연두인데요. 자, 한번 볼까요? 네. 수두 같은 건가? 와우! 뭐야? 와우! 예, 이게 천연두에 걸린 사람의 피부 사진. 너무 심하다 이거는. 천연두에 걸리면 처음에는 고열, 두통, 요통 등이 나타나다가 며칠 뒤에 반점과 발진이 온통 피부를 뒤덮게 되죠. 아니 저기 천연두는 치사율이 자그마치 30%에 달했어요. 심한 건 거죠? 예, 좀 아주 심한 겁니다. 걸린 사람 10명 중 3명이 죽은 겁니다. 자, 그래서 천연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목숨을 빼앗아간 질병으로 불리죠. 바로 그 무서운 천연두가 지금 어디에서 생겼냐면 청나라에 있는 군대에 퍼지고 있었던 거예요. 와. 아 그럼 좀만 더 버텼으면. 예. 청나라 군대도 위험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홍타이지는 천연두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빨리 전쟁을 끝내고 돌아가려고 했던 거죠. 이야. 근데 영우 씨, 이 네. 청나라의 이 엄청난 약점이 어떻게 보면 생긴 거잖아요. 네네네. 이 천연두. 그럼 조선에서는 이걸 몰랐어 이 사실을? 예, 몰랐어요. 이 드라마에선 조선이 천연두가 발병한 사실을 알고 이를 협상에 유리하게 이렇게 사용하려고 했던 걸로 나오지만 이거는 이제 극적인 어떤 재미를 위해서 만든 거고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해요. 몰랐구나. 회장님 그럼 홍타이지가 항복을 이렇게 재촉을 막 하고 있는데 인조는 어떻게 대응을 했어요? 이틀 뒤에 조선의 왕 인조는 어쩔 수 없이 좀 많이 내리지. 청황제의 명을 받들겠다라고 하면서 좀만 기다리지. 조선이 청나라의 신하가 되겠다는 사실상의 항복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 그럼 홍타이지는 여기에 만족했을까요? 그럼 또 뭘 바래요? 제대로 보여줘. 네. 굉장히 급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홍타이지는 반드시 조선의 왕이 방 바깥으로 나와서 자신이 보는 앞에서 직접 무릎을 꿇고 항복 의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조정에서는 절대 이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려웠겠죠. 만약 왕이 성 밖으로 나갔다가 홍타이지가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면 어떡해요? 그럴 가능성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자 다급해진 홍타이지는 도르곤을 파견해서 강화도에서 왕실 가족들과 복림대군까지 잡아오기에 이르죠. 하지만 결국 왕실 가족들이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 인조는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버티기가 어려웠죠. 사직을 지키기 위해서 청의 요구를 수용하게 됩니다. 즉 왕이 직접 성문 밖으로 나가서 항복의 의식을 치르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1월 30일 인조는 원래는 왕의 복장인 골룡포를 입고 나가야 되는데 신하의 입장, 하급 관리가 입는 남색 옷을 입고 남한산성에 나서서 삼전도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이곳에서 홍타이지를 향해서 항복 의례를 치르게 됩니다. 조선 왕조 역사상 왕이 조선을 침략한 이들에게 무릎을 꿇은 역사는 이때가 유일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조선 역사상 최대의 굴욕이다라고 부르곤 하는 겁니다. 또한 이 의례에는 만주인, 몽골인 그리고 한족 출신의 장군들이 다 함께 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는 홍타이지가 온전하게 이제 드디어 청나라 황제로서의 입지를 다짐과 동시에 조선을 비롯한 인근 지역에 이제 명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시대가 됐다? 청의 시대. 청나라의 시대가 왔다는 걸 널리 알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홍타이지는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게 됐는데 이를 정축조약이라고 부릅니다. 그 주요 내용을 한번 최용호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조선 왕의 장자와 처자 그리고 대신의 아들을 청에 인질로 보내야 한다. 청군이 잡아가는 포로 중에 도망하는 자를 다시 잡아 청으로 보내야 한다. 향후 성곽을 보수하거나 쌓지 말아야 한다. 청에 세패를 제공해야 하고 청이 명을 정벌할 때 원군을 파견해야 한다. 네, 어떻습니까?
다 내달라는 얘기네요. 거의. 네. 자, 조선의 손발을 묶어놓고 이 굴욕적인 내용으로 지금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홍타이지는 인조와 조선 조정이 이 조건들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자,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조건으로 왕의 큰아들인 소현세자와 둘째 아들인 복림대군을 인질로 청나라의 수도 심양에 잡아두는 조항도 넣어두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청에 간 사람들은 소현세자와 복림대군뿐만은 아니었어요. 그간 잡아들인 엄청난 수의 누구를 또 데려갔을까요? 포로. 조선의 백성들을 청나라 군대가 철수할 때 포로로 끌어갔던 거죠. 자, 이들을 뭐라 그러냐면 역사에서는 피로인이라고 합니다. 마님도 청군의 포로가 되었다가 도망친 적이 있지요. 배소토로 잡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난 포로가 된 적이 없다. 그러니 당장 나를 내려라. 당장! 이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한 기록에는 청나라 수도 인구 60만 가운데 상당수가 조선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청으로 끌려간 조선인 포로들의 삶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비참하고 고통스러웠어요. 당시 청나라에서는 조선인 포로가 막 밀려들자 자, 이것이 들어섰다고 하는데 뭐가 들어섰을까요? 피라님 마을? 피난민 마을? 수용소 아니야, 수용소. 장사? 장사라는 겁니다. 바로 인간 시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노예로. 청나라에선 조선인 포로를 노예로 취급하고 이걸 돈으로 사고 팔았습니다. 이때 여성들은 또 다른 고통을 겪어야 했는데요. 바로 청나라 장수들이 이들을 자기의 첩으로 삼았는데 청나라에 있던 부인들이 조선인 여성들을 오히려 학대를 했던 거예요. 뜨거운 물을 끼얹는다든가 온갖 고문을 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안 되겠다, 청나라. 하지만 견디다 못해 청나라에서 겨우 탈출을 하더라도 문제가 있어요. 조선으로 다시 이들이 돌아왔어요. 청나라 그러면 다시 조선에서는 이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청나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가 잘리는 끔찍한 형벌을 받았던 거죠. 특히 이 여성들은 더더욱 환영받지를 못했는데 왜냐? 바로 몸이 더럽혀졌다라고 멸시당하면서 조선으로 돌아와도 다시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던 겁니다. 이게 아주 정말 이중의 고통이에요. 사실은 돌아왔다 하더라도 그걸 따뜻하게 맞아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네들은 이미 오랑캐들과 잠자리를 같이 했던 여성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밀어쳤던 거죠. 오랑캐에게 욕을 당한 길체는 안아줘야지. 괴로웠을 때. 이렇게 병자호란은 2달간의 아주 짧은 전쟁이었지만 백성들의 피해는 엄청나게 컸던 거죠. 그런데 승승장구하던 1643년 청나라에도 갑자기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터져요. 홍타이지가 죽었어요. 맞습니다. 우와. 그토록 강력했던 황제 홍타이지가 불과 51세의 한창인 나이에 돌연 사망하게 됩니다. 사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지만 건강 악화로 인한 병사로 추정이 돼요. 홍타이지가 죽은 후 그의 아들이 겨우 6살의 나이에 황제로 즉위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청나라가 들어서고 나서 황제에 올랐던 순치제라고 하는 황제였어요. 근데 너무 어리잖아요. 아, 이거 안 돼. 그러면 누가 다시 힘을 발휘한 섭정을 누군가가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도르곤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남았잖아요. 네. 자, 도르곤은 홍타이지의 뜻을 이어서 명나라 정복을 이어가기로 합니다. 자, 그런데 마침 홍타이지가 죽은 바로 다음 해인 1644년 도르곤이 명나라 정복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도와주는 사건이 벌어져요. 네, 조선은 아닐 거 아니야. 조선 아니죠. 몽골. 아까 지도에서 봤습니다. 뭐였죠? 농민 반란군? 맞습니다. 아.
바로 명나라에서 농민 반란군이 크게 일어나면서 명예 황제가 있는 베이징을 점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명예 황제 숭정제, 마지막 황제거든요. 절망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이? 반란 자살? 맞습니다. 자결. 황제 숭정제는 절망 속에서 자금성 북쪽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신료들이 보는 앞에서 나무에 목을 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베이징에 가게 되면 이 나무에서 숭정제가 달아 죽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 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주족은 후금의 건국부터 청나라까지 약 30년 만에 중국 대륙의 새로운 지배자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청나라는 전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을 다스리는 동아시아의 최대 최강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동아시아의 이러한 거대한 제국 청나라가 어떻게 성립이 되었는지 이 조선의 정묘, 병자, 호랑과 엮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제국의 폭력성이 이 전쟁의 원인이라는 점을 우리는 여기서 한번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조선사 최대의 굴욕적인 사건은 명에서 청으로 중국 대륙의 큰 변화 속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국의 폭력성과 조선 지배층의 경직된 태도, 이 모두가 얽혀서 이런 큰 사건이 발생했던 거죠. 자, 더 넓고 조금 더 유연한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 이야기와 함께 오늘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